속임수 난무. 그래, 옛 속담에도 있듯이 성당에서는 성인과 함께하고 술집에서는 술꾼과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탐탁치 않은 동반자들을 둘러보며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길을 가는 도중 내내 나의 관심은 역청 쪽에 쏠려 있었다. 역청 속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의 사연이 궁금하기도 하였지만 혹시 그들 중 아는 얼굴이 있을까 해서였다. 역청 속의 죄인들은 괴로움을 덜기 위하여 등을 구부려 재빨리 올라왔다가 다시 번개처럼 역청 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돌고래가 뱃사공들에게 나타나 등을 활 모양으로 구부려 보이며 태풍이 몰려올 것을 예견해 줄 때와 흡사하였다. 곳곳에서 콧구멍만 수면으로 얕게 내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간 바르바리 치아의 모습을 발견한 죄인들은 순식간에 한 명도 남김없이 펄펄 끓는 역청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다른 죄인들은 모두 역청 속으로 숨었으나 무리에서 낙오된 한 마리 개구리처럼 죄인 하나가 꾸물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마귀 그리피아 카네가 역청으로 범벅이 된 그의 머리를 쇠갈고리로 찍어 끌어올렸다. 죄인은 쇠갈고리 끝에서 버둥거리며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머리에서 솟구친 피가 쇠갈고리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금세 주위에 흥건하게 고였다. 저놈의 꼴이 꼭 물개 같구나. 마귀들은 죄인을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다. 이봐, 루비칸테. 너의 날카로운 손톱으로 저놈의 가죽을 벗겨버려라. 마귀들 중 누군가가 죄인을 희롱하며 앞으로 나섰다. 나는 마귀들의 잔혹한 짓을 어떻든 늦추려고 궁리를 하다가 재빨리 베르길리우스에게 청하였다. 스승님, 마귀들한테 붙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가엾은 영혼은 누굽니까?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귀들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지옥에서 활개를 치는 마귀들일지라도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희롱하는 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니 어서 빨리 내려놓도록 해라. 마귀들은 잔뜩 못마땅한 표정으로 꾸물거리다가 그 죄인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나는 재빨리 그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또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이 무엇입니까? 그는 몸을 반쯤 일으킨 채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베리아 반도의 북동쪽에 있는 나바라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남봉꾼인 나의 아버지는 방탕환생할 끝에 재산을 모두 단진했고 끝내는 자살로서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했소. 그 이후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나를 어느 귀족집의 하인으로 들여보냈다오. 나는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에 동정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이후 귀족들의 생활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하고 신분 상승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게 되었소. 돈을 버는 대로 공직을 샀고 끝내는 역대 나바라 왕 가운데 누구보다도 인자하고 공정했던 테오팔도 5세의 신하가 되었다오. 나는 왕의 눈에 들기 위하여 온갖 아첨과 사기와 모략을 일삼았소. 그래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이 뜨거운 역청 속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오. 정말 테오발도 5세의 눈에 들었다는 거요? 죄인은 고개를 내저으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듯 현명하고 어진 왕이었다면
신하를 선택하는 일에도 분명 신중하였을 것이고 충신과 관신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탁월한 안목을 지녔을 것이다. 내가 혼자서 이런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입 양쪽에 어금니가 튀어나와 멧돼지처럼 생긴 마귀 치리아토가 그 죄인의 뒤를 덮쳤다. 그러더니 긴 손톱으로 그 죄인의 등을 후비고 튀어나온 어금니로 살점을 질근질근 씹는 것이 아닌가. 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아연실색하여 한동안 꼼짝도 못하였다. 죄인은 고양이에게 붙잡힌 생쥐처럼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고통으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때 그들의 지휘자인 바르바리 치아가 나서서 치리아토의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놈을 놓아줘라. 이미 역청 속에서 온몸이 검게 타들어가는 벌로 충분히 고통받은 자다. 그러니 장난은 그만두고 어서 가던 길이나 계속하자. 그러자 죄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선 치리아토가 씩씩거리면서 바르바라 치아에게 덤벼들었다. 함부로 역청 위로 고개를 내미는 놈들을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돼. 이런 놈들은 교활하고 말재주가 뛰어나 호시탐탐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리 달아나지 못하도록 초주검을 만들어 놔야지. 아마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곧장 달아나고 말걸? 그 말을 들은 바르바리 치아가 갑자기 죄인을 바짝 끌어당기며 대꾸했다. 이놈이 꼼짝 못하도록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너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거라. 바르바리 치아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시선을 옮겼다. 자, 베르길리우스여. 이 죄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어서 묻도록 하라. 지금 동료들의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 언제 이자를 해칠지 모르니 빨리 볼일을 끝내도록 해라. 마귀치고는 우리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푸는 녀석이었다. 베르길리우스는 기회를 놓칠까 얼른 죄인을 흔들어 고개를 들게 한 후 그에게 물었다. 이 역청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인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느냐? 그는 맥이 풀린 목소리로 순순히 대답하였다. 마귀들이 몰려오기 전 내 옆에 있던 자가 바로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출신이요. 내가 만일 그 자처럼 재빨리 피하여 몸을 숨길 수만 있었다면 마귀들의 쇠갈고리나 손톱, 어금니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요. 말을 듣고 있던 마귀 리비코크는 불같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저놈이 입을 제멋대로 놀리는 꼴을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리비코크는 드디어 제분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들어 갈고리로 죄인의 팔을 찍어 절반쯤 떼어갔다. 그러자 드라기냐초도 기다렸다는 듯이 죄인의 정강이를 쇠 갈고리로 세차게 내리찍었다.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한 마귀들이 때를 지어 한꺼번에 몰려들려고 하자 바르바리 치아가 사나운 표정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 위세에 눌린 마귀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며 쇠 갈고리를 내려놓는 그들의 표정에는 불만의 빛이 역력했다. 자, 묻던 말을 계속해도 좋다. 바르바리 치아는 동료 마귀들을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베르길리우스에게 기회를 주었다. 방금 내 곁에 있었다는 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베르길리우스의 물음에 죄인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갈루다의 영주 밑에서 서기를 보던 사르디니아의 수도자인 고미타라는 자인데 사기와 공금 횡령에 아주 능했소. 그는 자신이 섬기는 영주의 포로들에게 자기를 받들게 하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돈에 매수되어 죄인들을 마음대로 석방하기도 했소.
게다가 직책을 남용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챙긴 교활한 자요. 나는 그의 말끝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그자 말고 다른 사람은 없소? 그자와 친했던 미켈 창케라는 자가 있어. 미켈 창케는 로고도 출신으로 페데리코 2세의 아들 엔초가 사르데냐 섬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 지사의 직책에 있었다오. 그자는 엔초가 죽자 그의 부인을 겁탈하여 딸을 낳더니 결국 로고도로의 영주가 되었소. 관계가 뛰어났지만 호색가였고 결국은 며느리에 의해 피살된 자라오.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친하게 된 거요? 죄인은 힘없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것까진 나도 잘 모르겠소. 그러나 고미타와 미켈 창케 두 놈의 혀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만날 때마다 쉴 새 없이 떠들곤 했다오. 계속해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만 마귀 한 놈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나를 노리고 있으니 무서워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이 말을 들은 바르바리치아는 덤벼들 태세로 눈을 부릅뜨고 있는 마귀 파르파넬로에게 호통을 쳤다. 이 흉측하고 못된 날짐승 놈아, 저리 비켜라.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라고. 바르바리치아는 파르파넬로의 등에 날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날짐승이라고 표현한 것 같았다. 바르바리치아의 말을 듣고 기운을 얻은 죄인은 제법 여유 있는 미소까지 지으며 베르길리우스와 나를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토스카나인이나 롬바르디아인들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겠소. 우리끼리는 서로 약속된 신호가 있어서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들은 역청 밖으로 고개를 내밀 것이요. 사실 나는 그곳에 있는 죄인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넌짓이 베르길리우스의 안색을 살피고 있을 때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이곳에 마귀들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 것이요. 그러니 내가 신호를 하고 그들이 나오는 동안 마귀들은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할게요. 내가 이곳에 앉아서 아무도 없으니 안심하고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최소한 7명 이상은 나올 것이요. 그러나 마귀들은 모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더욱이 어금니를 드러낸 카냐초는 이를 삐쭉 내밀며 휘휘 머리를 내저었다. 모두들 이놈의 말을 들었겠지? 이놈은 교활한 술책으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후 도망가려는 수작임에 틀림없어. 그러니 절대 속아서는 안 돼. 하지만 온갖 술책과 능란한 말재주로 사람을 속여왔던 그 죄인은 또 다른 말로 현혹하기 시작했다. 하긴 내가 나쁜 놈이지. 친구들을 꾀어 마귀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의 말을 듣고 드디어 마귀 알리키노가 유혹에 말려들기 시작하였다. 좋다. 우선 우리가 이곳에서 물러나 저쪽 바위 뒤에 숨어 있을 테니 어서 내 놈의 친구들을 불러내봐라. 하지만 만약 우리의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내 놈이 꾸민 수작이라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내 놈 혼자서 우리 모두를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드디어 마귀들과 죄인과의 미묘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 게임에 대해 찬성하는 마귀들은 물론이고 마음에 썩 내켜하지 않던 마귀들까지 바위 위로 어슬렁어슬렁 몸을 숨겼다. 그때 죄인이 갑자기 몸을 틀어 마귀들을 인솔해온 바르바리치아의 손을 뿌리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치기 시작했다. 모두들 앞불싸하며 후회를 했지만 죄인은 벌써 저만큼 도망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 알리키노는 너무 급한 나머지
날아가서 잡으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허둥지둥 달리며 뒤쫓기 시작하였다. 이놈아! 내가 너를 놓칠성 싶으냐? 멈춰라, 어서! 그러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죄인을 잡기란 역부족이었다. 죄인은 부글부글 끓는 역청 속이 마치 피신처라도 되는 듯 얼른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알리키노는 날개를 활짝 펴고 역청 위를 맴돌다가 맥없이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알리키노는 감쪽같이 속은 것이 분하여 씩씩거렸으나 송곳니를 드러낸 칼카브리나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으르렁대며 달려들었다. 둘은 끓는 역청 언저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혈투를 벌였다. 알리키노가 발톱으로 칼카브리나를 할퀴었고 칼카브리나는 송곳니로 알리키노의 날개를 물어뜯었다.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혈투가 계속되었고 결국 두 마귀는 역청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너무 뜨거운 나머지 둘은 발톱과 어금니를 놓고 떨어졌지만 끈적끈적한 역청이 회색 털에 엉겨붙어 꼼짝도 못한 채 비명만 질러댔다. 나머지 마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설치기만 하였다. 그때 바르바리치아가 나서서 4명의 마귀들에게 역청 속으로 쇠 갈고리를 던지게 했다. 그는 알리키노와 칼카브리나에게 그 쇠 갈고리를 붙잡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역청에 빠진 두 마귀는 벌써 가죽뿐만 아니라 살점까지 모두 녹아버려 기운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두 마귀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마귀는 아무도 없었다. 이 소동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마귀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살며시 그곳을 빠져나와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